네, 오늘은 교과서 114쪽에 있는 해수의 심층순환 단원입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와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발생 원리는 해수의 밀도 차이입니다. 밀도 차. 두 번째, 심층순환을 표층순환 및 기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네, 심층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핵심 용어 읽어보시고요. 심층순환의 발생. 첫 번째, 해양에서는 표층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은 곳에서 해류가 존재한다. 수심이 깊은 곳, 여기가 심층이죠. 심층. 이 심층에서 나타나는 순환이 심층순환입니다. 표층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는 해수가 되고, 이런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아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를 심층순환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심층순환은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 염분을 우리는 S라고 보통 쓰죠. 염분 그리고 수온, 염분이 높거나 아니면 수온이 낮거나 이러면 해수의 밀도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은 가라앉게 된다. 네,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침강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해수의 심층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탐구 활동은 간단한 실험인데,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네, 영상에서와 같이 표층에 수온이 낮거나 아니면은 염분이 큰 물이 있으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된다, 침강하게 된다 라는 모습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차, 이 오늘의 키워드는 얘입니다. 밀도차로 발생하기 때문에 열염순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도, 그리고 염분. 열과 염분과 다시 온도와 염분과 관련이 있다. 자, 열염순환이라고도 한다. 그림은 이러한 심층순환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볼게요.
극이 있고 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저위도죠. 저위도. 자, 극에서는 바닷물이 얼게 되면 바닷물은 순수한 얼음으로 얼고 바닷물이 가지고 있던 소금기들, 염류들은 주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해수의 밀도는 커지게 되겠죠. 염분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침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심층순환이 발생되는데 얘가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표층에서는 가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표층은 온도가 높고 아래쪽은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그래서 표층과 심층, 수온약층이 잘 구분이 되게 된다라는 보식도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면 극해역의 여기부터요. 극해역의 좁은 면적에서 차갑게 냉각된 해수,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가라앉게 됩니다. 침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침강. 자, 이후 가라앉은 해수는 저위도, 적도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온대나 열대역에 걸쳐 매우 천천히 상승하고 표층을 따라 다시 극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극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넓은 면적에서 여기에요. 여기부터 넓은 면적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심층 해수의 상승 운동은 여기가 상승하는 곳이고요. 상승 운동은 온대와 열대 해역의 수온 약층을 유지하여 준다. 또 심층 순환으로 표층의 찬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심해에 산소를 공급하여 준다. 자, 심층 순환의 역할, 수온 약층이 존재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심해에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역할이 첫 번째, 두 번째 심층 순환의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면은 극에서 처음에 바닷물이 얼게 됩니다. 바닷물이 어는 것을 해빙이라고 하죠. 해빙이 만들어져요. 얼음이 어는 거 우리 결빙이라고 할게요. 결빙. 자, 결정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얼음이 얼면서 짠 소금기는 주변 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밀도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바닷물이 가라앉게 되어 침강하게 됩니다. 밀도가 커진 해수는 침강하게 되면서 심층 순환이 시작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층 순환 받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심층 순환. 자, 표층 순환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고, 수평 방향. 그리고 심층 순환은 이제 연직 방향으로. 그래서 표층 순환은 그 발생이 바람 때문에 나타나고, 심층 순환은 밀도 차이 때문이다. 밀도 차. 네.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다음은 심층순환의 분포입니다. 분포. 심층순환 어떤 게 있는가? 심층순환을 유발하는 해수는 전부 다 고위도 해역에서 생성이 됩니다. 수온이 낮은 고위도 해역에서 해수가 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해수가 얼면 주변 해수는 염분이 높아져서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 해수가 얼면, 결빙이 되면, 혹은 바다 얼음이 얼면 주변에서는 염분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밀도가 높아진다. 이 해수가 침강하게 된다. 침강하게 된다. 그러면서 심층순환이 시작된다. 침강하여 흐르기 시작하는 해수는 수온과 염분이 변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지가 된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덩어리 괴자를 써서 우리는 수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기 덩어리는 우리는 기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해수 덩어리는 수괴라고 합니다. 수계의 대표적인 것들, 여기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충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계의 성질은 수온과 염분도에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가로축이 염분이고 세로축이 수온입니다.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는 밀도가 커지고, 염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수는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밀도값들 점점 이 방향으로 갈수록 밀도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남극 중충수는 약 1.027 정도의 밀도 그램/세제곱 센티미터, 남극 저충수는 밀도가 1.028 정도,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으면 이 선의 값이 1.027 한 7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 75와 80의 가운데 정도 되니까.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밀도가 큰 순서대로 나타내 보면 남극 저층수 제일 아래쪽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이 남극 중층수, 이렇게 밀도 차이 순서대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한 번에 나타낸 그림이 뒷장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밀도가 큰 저충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었고, 그거보다 밀도가 작은 남극 중층수가 있었죠. 저충수, 심층수, 중층수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쪽에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아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건데, 우리는 가장 표면에 있는 물을 표층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를 중층수라고 합니다. 표층수, 중층수는 약 200m 정도 이고, 그 아래 있는 것을 심층수, 아래 있는 것을 저층수라고 하고, 저층수가 제일 아래인데 심층수, 저층수는 약 한 4km 정도 에서 경계를 이룹니다. 자, 저충수는 이 저자가 제일 해저 생각하면 됩니다. 해저면을 따라서 흐른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는 저충수다. 네, 이거 알아두시고, 다 적으셨으면 본문으로 가세요. 심층순환이 발생되는 곳은 북극에, 그리고 남극에 이렇게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있습니다. 북극은 그린란드 주변, 그리고 남극은 남극 대륙 주변. 자, 본문 보죠. 심층순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계는 북대서양에 있는 심층수. 여기에요. 여기가 대서양 바다거든요. 여기가 이 바다가 대서양 바다고, 대서양 북쪽에 있는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극 저충수. 남극 저충수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쪽에 있고, 그리고 남극 저충수는 이쪽에 외대래 주변에 있습니다. 전부 다 밀도가 높아요. 자, 남극 저충수는 남극 대륙 주변의 외대래에서 겨울철에 결빙이 일어나면서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아 형성이 되어 북쪽으로 확장하여 흐른다. 단면은 아래 그린 것 같다.
단면을 보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저층수 위쪽으로 이동하는 심층순환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밀도가 더 큰 건 남극 저층수다. 왜냐하면 북대서양 심층수랑 저층수랑 온도가 더 낮은 것이 바로 남극 저층수니까 밀도가 더 큰 것은 남극 저층수가 됩니다. 염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더 큰데 우리가 밀도를 좌우하는 첫 번째는 수온이라고 했으니까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는 큰 해수가 됩니다. 자, 다음은 해수의 순환과 기후 변화입니다. 해수는 순환이 일어나는데 파란색은 심층순환, 빨간색은 표층순환을 뜻합니다. 원으로 표시된 내역은 심층수가 형성되는 곳, 북대서양, 그리고 남극 이렇게 나눠봤었죠. 자, 마치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표층, 파란색이 심층 순환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 자, 이쪽에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는 난류입니다. 난류. 따뜻한 난류고 이 난류가 흐르면서 이 고위도 지역에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 이쪽 유럽 대륙, 북쪽 유럽 대륙에 겨울에도 춥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순환이 다시 멕시코 만류가 흐름이 약해지면 이 지역은 따뜻한 난류가 온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춥게 될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해양에서 나타나는 표층순환과 본문 보시죠. 자,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뒤쪽 북대서양 북부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 서쪽을 따라 남하하며 남극 저층수 위로 흐르며 남극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와 뒤섞인다. 네,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뒤섞인 해수는 남극 주위를 돌다가 인도양 태평양으로 흘려 들어가 표층으로 상승하고 표층순환을 따라 북대서양으로 흘러간다. 이것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처럼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 지구를 순환하고 있다. 약 1000년이 걸린다. 자,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자, 현재부터 과거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기온이 매우 낮은 때가 있었는데, 자, 그래프의 기온 변화를 바탕으로 이 빙하기가 나타난 원인, 해수의 순환과 연관지어서 얘기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그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보시죠. 자, 그린란드와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륙에 있는 얼음이 녹아요. 만약에 녹으면 담수가 이쪽 주변 해수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해수는 심층순환이 발생되는 이 두 곳이 있는데 여기는 밀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침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담수가 유입이 되면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침강이 일어나는 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층순환의 시작인 이 동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런 표층순환에서 이쪽에 있는 멕시코 만류가 흐름이 약해지게 됩니다. 멕시코만에 흐르는 해류, 멕시코만류가 흐름이 약해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그린란드 지방이랑 이쪽에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 이쪽에 유럽 대륙은 연평균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빙하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선생님이 별도의 안내한 프린트에 있으니까 내용 꼭 읽어보고 정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꼭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